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KF21 보람의 최초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걸 보도하는데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서 그걸 정정해서 KF21의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KF21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인전투 차량 도입 사업입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다룬다는 것도 뭐하고 해서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군사 분야에 대해서 제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전달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지난 2024년 4월 8일경에 우리 군은 다목적 무인 차량 구매 사업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496억 분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리 규모가 작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진짜 무인전투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시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금 한화와 현대로템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한화의 아리온 스매시라는 무인전투 차량과 현대로템의 셰르파라는 무인전투 차량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 시점에서는 현대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신속획득 사업으로 기술 시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사업을 따서 군대에 무인전투 차량을 납품한 회사가 현대로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말 웃겼던 게, 이 신속획득 사업은 2020년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결론은 기술 시범용으로 2대의 무인전투 차량을 납품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현대와 한화가 경쟁을 했는데요. 두 회사 다 입찰 가격을 0원을 써낸 겁니다. 당연한 게 앞으로 무인전투 차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둘 다 0원을 써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두 회사 다 0원을 써냈기 때문에 사업자를 어떻게 결정했냐고 하면 두 회사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농담 같지만 정말입니다. 그래서 현대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사업을 따냈고, 그래서 현대가 2대의 시범 차량을 납품할 수 있었고 25사단에 배치되어서 각종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도 현대가 더 유리하다고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문제는 차량 자체의 성능은 현대나 한화나 거의 같습니다. 원래는 한화의 차량이 탑재량이나 크기 등이 더 커서 유리했는데요. 현대로템 측에서도 4세대 셰르파라는 모델을 최근에 선보이면서 하드웨어적 성능은 거의 동등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인전투 차량은 결론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획득 사업을 통해서 25사단에 배치되어서 각종 시험을 하면서 실전 데이터를 획득한 현대로템이 유리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도 어찌 보면 저번 사업의 연장으로 좀 더 많은 규모의 무인전투 차량을 실전 배치해서 그 무인전투 차량이 실전 데이터를 쌓아서 무인전투 차량에 탑재된 AI를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드웨어의 성능이 아니라 탑재된 AI의 능력입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우리의 무인전투 차량이 당장이라도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의 무인전투 차량의 수준은 당장 전투에 투입할 정도는 못 되고요. 오히려 당장은 병사들에게 있어서 무인전투 차량은 걸리적거리는 존재에 불과할 겁니다. 실제로 과거 신속시범 사업 때도 현대로템의 무인전투 차량은 엄청나게 많은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수량을 부대에 배치하려는 건 결론은 무인전투 차량에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게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이 사업이 뭔가의 대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제대로 전투에 도움이 되는 무인전투 차량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주제는 미루고 미루다가 올릴 시기를 놓쳐버린 주제인데요. 드디어 오늘 이야기를 해서 좀 속이 후련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KF21 보람의 최초 계약 체결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주제는 여러분이 유튜브만 켜도 여기저기서 많은 영상이나 뉴스가 올라올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다루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이 KF21의 계약 규모를 1조 9,6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모 언론의 기사는 잘못된 겁니다. 정확히 KF21의 20대 계약 규모는 1조 9,600억이 아닙니다. 1조 9,600억을 20대로 나누면 980억인데요. KF21의 양산 가격은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 1조 9,600억은 이번에 계약한 여러 회사 중에 카이 한 회사와의 계약 금액이지 KF21을 양산하기 위한 전체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방사청은 KF21을 양산하기 위해서 조립업체인 카이와 1조 9,610억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엔진 제조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5,561억 8,6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제조회사인 한화시스템과
1147억 9,8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2조 6,319억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카이안 회사의 계약 금액만을 이야기한 모 방송사의 기사는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4,081억은 카이가 사용한 개발비를 보존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계약 규모에서 4,081억을 빼야 합니다. 그럼 KF21을 생산할 때마다 카이가 사용한 개발비를 보존해줘야 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카이가 사용한 개발비 분담금은 다 해서 1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양산 시점에서 이걸 우리 정부에서 분할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조 6천억만 돌려주면 그 후로는 이 개발비 분담금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개발비에 들어가지 양산비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산비에서는 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F21을 양산하기 위해서 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정확히 2조 2238억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20대로 나누면 대당 양산 가격은 1111억 94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는 것입니다. 당장 가장 많이 비교되는 F-35의 가격을 이야기해보죠. 현재 미국의 F-35 담당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15, 16, 17번째 생산 루트의 가격은 8,250만 달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체들은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납품되는 기체들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납품되고 있는 F-35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8,250만 달러를 오늘 환율로 계산해보면 1,148억쯤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KF21의 양산 가격은 F-35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F-35의 가격은 루트 가격으로 말 그대로 순수하게 기체만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한 우리의 KF21의 가격은 일종의 프로그램 코스트입니다. 이번 KF21의 가격에는 교육비와 예비 부품의 가격을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모든 건 포함한 풀 패키지 가격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에는 시뮬레이션이나 예비 엔진 같은 돈이 많이 필요한 고가의 장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KF21의 양산의 엔진을 공급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의하면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정부에 납품하는 엔진의 숫자는 총 40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양산기체에 들어갈 수량만을 납품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나라에 전투기를 판매하고 엔진을 납품하게 되면 10% 정도는 예비 엔진을 같이 납품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에는 예비 엔진이 한 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KF21이 처음 납품되어서 부대에 배치된다고 해도 이 기체들이 바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기체들이 납품되면 당장은 기종 전환을 위한 훈련이나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또는 KF21을 이용해서 어떤 작전을 펼칠지를 연구하는 전술 교리 연구 등에 우선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KF21의 가동률이 높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KF21이 고장이 나도 천천히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번 양산 비용에는 예비 엔진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비 엔진은 차후에 별도로 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격은 절대로 풀패키지의 프로그램 코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F-35처럼 순수하게 기체만의 가격인 유니코스트도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분명히 예비 부품이나 교육 등의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만일 이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 코스트라면 못해도 전체 가격은 기체 가격에서 30% 이상은 상승하겠지만 이 가격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 코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유니코스트에서 대략 10%만 비용을 추가하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111억 9,420만 원에서 10%의 프로그램 코스트 비용을 빼면 순수하게 기체 양산 가격은 1,000억 7,478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은 또 확정 가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방사청은 이번 양산분에서는 KF21의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2025년에 20대에 추가 양산을 결정하면서 그때 확정 가격을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양산 가격은 확정 가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KF21의 가격은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카이는 처음에 KF21의 양산 가격을 자신들이 투자한 개발비를 포함해서는 대당 1,400억을 그리고 자신들이 투자한 개발비를 빼고는 1,200억을 요구했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이건 어디까지나 카이가 자신들이 받고 싶다는 가격일 뿐이고 방사청은 당연히 이 가격을 전부 줄 리가 없죠. 그래서 방사청 나름의 가격 책정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건데요. 방사청의 가격 책정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업체들이 달라는 대로 우선은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요구한 가격은 결론은 방사청이 계산하고 있는 최종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을 것이고 그래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서 양산에 지장을 주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그럼 그러다가 돈이 남으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야 KF21의 실제 가격이 확정되고 내년에 추가 20대를 양산 계약할 때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에서 그만큼 차감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방사청의 최종 가격은 이 가격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번에 카이 측에서 태국의 수출 가격으로 890억 정도를 제안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격은 아마 카이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우선은 어떻게 해서든 KF21을 첫 수출을 위해서 제안한 가격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KF21의 양산 가격에서 업체가 이득을 전혀 안 보고 판매하는 최소 마지노선은 890억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면 그만큼 업체도 이득을 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청은 KF21의 가격 책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방사청 사람들도 결론은 공무원이고 그렇기에 뭔가 신규 장비를 도입할 때 가격을 그리 철저하게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결론은 KF21은 얼마에 양산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KF21이 얼마에 생산될 수 있는지가 바로 KF21의 수출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이번 KF21의 최종 가격 책정을 첫 번째 양산 계약인 이번에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닌 2차 양산 계약을 하는 내년인 2025년으로 미루고 철저하게 분석 중입니다. 그리고 방사청이 이리 철저하게 분석 중인 이유는 역시 최대한 필요 없는 가격 상승분을 찾아내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KF21의 가격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내년에 결정될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결정되는 실제 가격은 이번에 계약한 가격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서록 이번과 같다고 해도 이번 가격만 해도 상당히 훌륭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번 가격만 해도 지금 현재의 가격이 가장 싸다고 이야기되는 F-35보다도 낮고 그리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입니다. 당장 라팔이 유니코스토로 대당 1,500억 정도 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70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체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가격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F-16이나 FA-18보다는 약간 더 비싸기는 합니다. FA-18이 대당 930억이고 F-16이 대당 950억 정도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FA-18이 가격이 낮은 이유는 현재 FA-18은 미 해군에만 납품하고 있고 최신 개량 모델이 나온 지가 좀 된 기체이기 때문에 양산하면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16은 지금 V형 블록 70이 생산 중인데요. 뭐 F-16은 기체 자체의 규모가 더 작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F-16이 블록 70으로 개량되었다고 해도 이 기체는 결론은 수십 년 전에 개발된 구식기체이고 성능적으로 우리 KF-21의 경쟁 상대는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된 가격만 해도 상당히 좋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업체들도 KF-21의 가격이 낮아야지만이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업체들 스스로도 최대한 이익을 줄이고 납품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가격만으로도 우리 KF-21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있을 방사청의 최종 양산 가격 결정에서는 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지금 KF-21의 개발은 상당히 순항 중이고 그리고 드디어 첫 양산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첫 양산 계약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가격이 나왔고요. 그래서 KF-21의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만한 기체를 이만한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는 서방권 국가가 우리나라 말고 있을 리도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KF-21은 많은 수량이 수출될 거라고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